제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올해 91년생으로 33살이고요. 14년에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공부방을 창업을 해서 2020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제 자기소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 연역의 대부분이 다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다단계인이 되어가고 있는 어, 사회 초년생입니다. 제가 원래는 3월에 2023년 그 제 얼굴이 자꾸 나오는 게 거슬려가지고 화면 공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네. 제가 2000 그러니까 올해 3월에 미라클 모닝에서 그 가족의 따뜻한 정과 감성을 좀 강조하는 YG코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블랙 미팅에서 하게 될 YG코 강의는 조금은 차가운 뇌와 이성적인 냉소적인 관점으로 Y19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단계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뭐 물론 지금도 많이 지지를 해주고 계시는 건 아니지만 왜 그냥 멀쩡한 학원 잘하고 하면서 하지 뭐 남들 뭐 피해주고 뭐 어찌고 하면서 엄청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다가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내 세금이 공무원 월급 철밥통들 직장 지켜주는데 내 세금이 쓰이는 게 너무 돈이 아깝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기만 한 시절이 이제 처음 다단계였는데, 다단계 이제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싸우기만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친구들이 물어봐요. 왜 계속 다단계를 하느냐? 근데 지금은 제가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생각에는, 어, 이제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라고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면서 많이 들었던 욕구 중에 하나인데,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달성할 수 있는 최종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명예, 돈, 사람이 다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자아실현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충족하면서 인생에서 이 욕구까지 충족하면서 죽는 사람들은 얼마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단계 욕구에서 이제 만족하면서 지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일상생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단계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공포나 불안, 혼동 이런 것이 없는 안정된 삶을 위해서 그냥 평범한 삶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이신데 제가 바라본 평범한 삶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안전한 선택을 계속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될까? 내 자식을 더 잘 키우고 부양해야 될까? 라는 이런 선택이 주어졌을 때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없고 한 가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 그러니까 어, 꾸준히 포기하는 삶이 저는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내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정도면은 괜찮지. 그러니까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합리화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 태어났으면 이제 괜찮은 삶이 아닌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2단계, 사람이 안전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3단계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느끼게 되는데요.
인간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사랑과 소속 욕구는 가족의 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과 동생, 이 따뜻한 가족 안에서 이렇게 외가 친척, 뭐 친가 친척, 모든 친척들이 이제 편하게 즐겁게 지내는 그런 안정된 소속감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어렸을 때 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각자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자기 삶이 우선이지 이 2단계 삶을 살기 위, 2단계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자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함께한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이제 북적북적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당연히 친구들이 많은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대학교 때는 동아리도 5개나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다 임원진을 했어요. 제가 다 이렇게 이끌고 싶고 같이 이제 놀고 싶어서 임원진 하면서 술도 엄청 많이 마시고 아침에 매일 일어나면은 코피가 뚝뚝 흘릴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결국 친구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내 삶이 중요하고 당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 2단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저는 친구들이랑 만나면 항상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옛날에 뭐 재밌었지, 우리 그렇게 놀았었지,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 나이가 옛날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더 나은 삶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게 되다 보니 점점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정말 이제 같이 지내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추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자 혼자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기억이고 슬픈 일이든 뭐 화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이거를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가족들이랑 즐거워서 만나서 놀면은 계속 그 인연이 과거에 있다는 것이 저를 약간 번아웃에 이제 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기억들을 계속 가지고 가려면은 제 생각에는 한 월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주말도 없이 일을 해보니까 돈은 벌 수 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내 돈을 부모님께 드리면서 부모님의 시간을 즐겁게 하지만 정작 그 시간 속에는 제가 없는, 시간이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거 이외에도 일상이 있는 삶을 살아야만 성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선생님들 일하고 뭐 대치동이나 이렇게 잘 나가는 선생님들 옆에서 같이 뭐 운영진 활동도 하고 하면서 봤는데요. 결국 월 1,000만 원 정도 벌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매일매일이 바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뭐 돈이야 많이 벌 수 있을지언정. 제가 옆에서 봤던 가장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 일상이 있는 삶을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이 돈도 벌고 일상도 찾아가면서 이거를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가족들과 제 친구들을 다 제 바이너리에 담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직급도 성취를 하고 함께하는 즐거움 더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을 계속 진행하려면 타이밍, 제품, 방향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사에서는 제가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 그 방향성이 안 맞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 그 세미나실, 랩실의 창고에 이렇게 박스가 다 쌓여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가게에도 막 제품 박스가 막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직구 블랙에서는 제가 막내이지만 거기에서는 약간 첫째였어요. 나이가 많았었는데 저한테 사람들한테 비전을 주는 스피치를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은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과 함께한 추억이랑 같이 꿈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그만둘 수는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조인경 스폰서님이 이제 직후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겠다고 호기롭게 조인경 스폰서님을 리크를 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는데 조인경 스폰서님이 직후를 알리기 위해 이렇게 저는 혼자 갔는데 김효신 스폰서님과 김효선 스폰서님에게 같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히 자리도 제 앞에 조영경 스폰서님, 그다음에 김효신 스폰서님, 그다음에 제 옆에 김현선 스폰서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조영경 스폰서님이랑 이제 저는 조영경 스폰서님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옆에서 계속 그 뜨거운 시선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감, 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결국 제가 마지막에는 김윤희 스폰서님과 김현수 스폰서님한테 전 조인경 스폰서님이랑만 얘기를 하고 싶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인경 스폰서님과 이야기를 하고 저는 직후를 해보기로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한과 동시에 저는 이제 잠수를 탔어요. 조용히 한 6개월간 조인경 스폰서님 연락을 받지도 않고 뭐 가끔 이제 뭐 연락하다가 안 하다가 이제 제 맘대로 했죠. 사실 되게 예의가 없는 행동이었지만 되게 힘들었고 저는 어떻게 하면은 네트워크를 그만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계속 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꾸준히 이제 그 와중에도 조인경 스폰서 연락을 해주셨고 이 제가 그래도 그냥 잠수를 탄 게 아니고 직후를 계속 알아봤거든요. 근데 직후는 건강기능식품이 베이스가 됐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있고 그걸 제품 개발해낼 수 있는 기술력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를 알게 되었는데 제가 남원 공장도 같이 따라갔었어요. 잠수를 타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기술력이 이게 보장되어 있는 회사였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보상 플랜. 그러니까 전사에서 이제 직급 마케팅으로 사재기를 한 거를 보게 되니까 이 보상 플랜이 이제 공평하게 사람들을 어떻게 자극을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타이밍. 이제 직급이 알아보니까 한 번 계속 치고 올라갔다가 푹 꺼졌었더라고요.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푹 꺼졌었는데 그때 보통 이제 별로인 회사들은 망했을 텐데 지급은 제2의 도약을 꿈꾸면서 텔로미어나 뭐 하라이즈나 이렇게 제품 계속 출시되는 게 이 회사가 성장하는 타이밍에 같이 내가 하게 된다면 나도 흔히 말하는 성공자의 거기 반열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급을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손종환 스폰서님, 김현선 스폰서님, 조영경 스폰서님, 백지연 스폰서님, 김혜진 스폰서님 많은 스폰서님들. 그러니까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은 저분들처럼 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그분들과 같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에 참여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보다는 제가 시스템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같이 공감하는 능력도 키우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시스템이나 스폰서님들이나 직후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마음먹고 생각하는 그 원동력은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에요. 어, 제가 네트워크를 하고 싶고 직후를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만약에 저한테 리크를 해준 조인경 스폰서님이 없었으면 저는 직후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조인경 스폰서님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직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나중에 제 파트너 사장님들 저랑 같이 그래도 사업을 함께 하기로 결심했던 그 사장님들이 다시 하고 싶고 같이 이렇게 한번 즐거웠던 것들을 다시 느끼게 되려면 제가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직급을
통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저는 우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 나온 제품을 통해서 다이어트 하는데 이제 꼭 성공을 해가지고 저희 파트너 사님들이랑 스폰서님들이랑 같이 직후를 통해서 미래의 추억을 함께할 많은 분들과 동반 성장하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